9년째 이어져 온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되는 권위 있는 고교 축구대회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첫날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남 동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인 더불어포럼 전남 출범식도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한센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또 다른 한센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남진으로 알려진 전남 장흥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아직 멀었지만 기후온난화로 남해안의 나무 심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최강의 고교 축구팀을 가리는 광양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가 오늘부터 12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층 높아진 선수들의 기량과 호남 지역의 유일한 전국 단위 고교 축구대회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 꿈나무들의 투지가 운동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골을 향한 선수들의 몸놀림이 애사롭지 않습니다. 올해로 19번째 맞는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5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우승을 놓고 오는 26일까지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광주 금호고와 전통의 명문 용문고와 제철고 등 10여 개 팀이 우승권으로 거론될 만큼 강팀들이 참가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개막 후 첫 경기로 펼쳐진 경기 능곡고와 서울 양천FC와의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양천이 4대2로 이겼습니다. 백운기 축구는 겨울철인데도 비교적 따뜻한 광양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겸해 치를 수 있는 대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철에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한 것이 가장 이점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축구 전용구장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친절한 손님 맞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로 전남 드래곤즈가 홈팀으로 있는 축구 명문도시 광양을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단 드래곤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백운기 고교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9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 메카로서 아주 이상을 크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국 축구 유망주들의 등용문이 된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호남권에서 유일한 고교 축구대회로 올해 고교 축구의 판세를 가늠하고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중요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지역을 방문해 지역의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여수수산시장 임시 판매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추가 지원 사업을 약속하고 이어 방문한 세계 박람회장에서도 동서화합을 위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둘러본 뒤 최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물동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표의 캠프 역할을 맡게 될 더불어포럼 전남도 오늘 저녁 순천 문예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역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세 확장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가 전국을 통합할 수 있는 탕평 인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동서창조 포럼에 참석해 자신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부터 시작해 인사도 탕평 위주로 해서 호남 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지역이 통합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여정부 당시 나주 혁신도시 결정과 KTX 호남선 조기 착공, 또 여수엑스포 유치 등 호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호남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3기 정부가 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호남 홀대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정국에 맞춰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대선 캠프 가동을 시작한 문재인 전 대표도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문재인 전 대표로부터 향후 광양만권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고민과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지역별 포럼 가동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계시는데요. 예. 이렇게 지역을 돌다 보시니까 지역의 민심 좀 어떻든가요? 역시 우리 호남 민심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조기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그것이 우리 호남민들의 영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정권 교체에 있어서는 역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할 수밖에 없겠다. 정권 교체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듬직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호남 민심인 것 같습니다. 타 후보들과 좀 차별화된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혼란 겪게 되고 다음 정부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미 국정 경험 갖추고 있고 또 오랫동안 준비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맡겨주신다면 제대로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우리 박근혜 게이트,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도덕성 면에서나 소통 능력에서나 또 정책 역량에서 제대로 검증된 후보 와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상 최초로 우리 호남에서 또 영남에서 또 충청에서 모두 지지받고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후보입니다. 적극적인 또 공약 제시도 요구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우선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호남 지역은 조금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적인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꿔내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를 중심으로 한 또 에너지밸리와 우리 또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오일 산업이 서로 연계하면서 전남을 일종의 신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수 또 순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 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관광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역수 엑스포 시설 그쪽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서 해양 관광의 어떤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순천은 순천만 갯벌과 또 국가정원 그 사이에 습지들을 제대로 이렇게 개발해서 그것을 또 생태 관광자원화하고 그것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여수와 순천을 서로 연계하는 그런 국제적인 해양 관광 이런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라남도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반영할 전남 지역 공약도 조기 대선을 예정하고 윤곽을 드러냈는데 한 달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자립도 16.4%, 1인당 개인소득 1,409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전라남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난 2015년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반영할 전남 지역 공약도 고령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맞춰졌습니다. 핵심 과제 20개의 첫 번째 항목에는 전남 서남권의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미래교통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 조성 등 에너지와 교통, 우주 항공, 소재 부품 공약이 망라돼 있습니다. 전남에 앞으로 2030년 먹거리 산업을 6대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대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깔아가는 것들이 핵심 공약 과제로 많이 나와 있고요. 현안 사업 과제는 미래 신산업과 농어촌 경쟁력,
휴양 관광문화, 정주환경, 사회간접자본 등 5개 분야에 43개가 제시됐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공약으로는 경제와 문화, 생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무안국제공항 거점공항 육성 등 8개 과제입니다. 공약만 71개 이름에서 좀 더 압축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있다면은 조금 임팩트 있게 너무 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제안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해서 건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핵심 공약을 압축해내는 것들도 좀 필요치 않겠나 싶고요. 전라남도는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해 이달 말까지 대선 후보와 정당들에게 전남 공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센인에 대한 낙태와 단종 등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오늘 한센인 19명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소송을 시작한 한센인들은 5년여 만에 첫 확정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한센인 520여 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5건도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습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 모 유흥주점 업주 44살 박모 씨와 박 씨의 남편 48살 신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5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한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으며 폭행을 당한 종업원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 포마가 오동도 주차장에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면서 최근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여수포마는 여수시가 오동도 주차장에 대한 토지 사용분 1억 원 납부를 요구한 데 대해 감면을 요구하며 지난 4일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무상 개방했다. 시의 권고로 하루 만에 다시 정상화했습니다. 여수시는 포마 측의 주차장 운영 중단 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공익기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차장 사용료만 감면받으려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조만간 위탁 운영 등의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진상면 수호천에서 발생한 농경지 염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염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49억 원을 들여 수호천 제방에 따라 차수벽 1km를 설치하고 광양시도 청암뜰 내 지하수 인공 함양을 위한 저류지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도 수호댐에서 하천 용시 용수 등을 상시 공급하고 수호천 제방 저류지에 하천수가 공급되도록 공급 라인을 시설할 방침으로 해수 역류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남녘에선 벌써 봄바람이 불고 있죠. 정남진으로 불리는 전남 장흥군에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섬과 섬이 서로 겹쳐 호수처럼 보이는 장흥군의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기점으로 가장 남쪽인 정남진 장흥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무 심는 방법을 지도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묘목을 분양하며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식목 행사를 통해 심은 나무는 황칠과 동백, 호박, 편백 등 상록수 1,500그루에 달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숲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어도 공식 식목일은 아직 50여일이나 남았지만 전남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2월에 나무 심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봄이 그만큼 빨리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육지에서 가장 봄이 빨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심기를 통해서 우리 장흥이 정말 봄이 빨리 하는 걸 알리고 장흥을 시작으로 전남 전역에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일제히 식목 행사가 열려 10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여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여수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